토트넘이 맨시티에게 승리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이란 팀은 케인과 손흥민의 플레이가 살아났을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역습 전략이기 때문에 수비를 한 이후에 역습이 위력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경기를 승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케인과 손흥민이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일단 맨시티가 공격할 때 전형을 보면 포백을 사용하지만 왼쪽 풀백으로 나오는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이때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들잖아요. 이때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하게 되면 오른쪽에서는 워커가 손흥민을 따라가고 왼쪽에서는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쿨루셉스키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아케와 아칸지가 케인에게 붙어주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서 케인이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버텨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텨주기 때문에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손흥민, 쿨루셉스키 여기에 더해서 페리시치나 에메르송 로얄까지 공격수들이나 윙백이 올라갈 때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를 넣어주면서 역습이 전개가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토트넘이 볼을 끊어낸 이후에 전방으로 그냥 단순하게 길게 붙여줬을 때 전방에서는 케인이 아칸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칸지와 싸웠을 때 이겨내기 때문에 여기서 케인이 아칸지를 이겨내고 볼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편에서 손흥민이 뛰어갔다면 손흥민에게도 케인이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케인이 버텨주기 때문이고 최근 토트넘이 역습이 안 될 때의 모습을 보면 케인이 버텨주는 플레이가 안 될 때 토트넘의 역습 퀄리티가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케인이 아칸지와 아케를 상대로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이 토트넘이 어제 경기에서 중요했던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케인의 버텨주는 플레이 플러스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능력까지 어제 경기에서는 살아났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자체가 매우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더해서 전술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맨시티가 공격을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올라가면 이때 워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3백을 만드는 전형이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코 루이스가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때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어제 약간 중앙 지역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맨시티가 미드필더 라인이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명이 배치되게 되는데 이에 비해 토트넘은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 배치되는 전형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어야 되는 전형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경기에서 호이베르나 벤탄쿠르가 앞선에 있는 로드리나 리코 루이스를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맨시티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전략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2명의 미드필더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쿨루셉스키나 손흥민이 이 뒤로 들어오면서 중앙 지역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역습을 전개할 때 볼을 받으면 약간 중앙 지역에서 볼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 줄 수 있으니까 토트넘의 역습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냐면 리코 루이스가 어쨌든 왼쪽 풀백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앙으로 약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비로 복귀할 때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리코 루이스가 쿨루셉스키를 따라가요.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중앙에서 볼을 받았을 때 리코 루이스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발생하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은 이후에 로드리의 옆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볼을 드리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제 이러한 장면들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리코 루이스의 움직임이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수비할 때 이런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 벤탄쿠르가 로드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약간 중앙 지역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는데 이때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을 때 반대편에서는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중앙으로 들어와 있던 리코 루이스가 클루셉스키를 따라서 측면으로 달려나갈 때, 그때 발생하는 이 중앙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계속 올라올 수가 있었죠. 리코 루이스가 측면으로 끌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약간 중앙에서 볼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로드리가 손흥민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로드리의 왼쪽 공간으로 볼을 치고 움직여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느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끌고 들어올 때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클루셉스키를 마크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 공간에 공간이 발생하고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 공간 안으로 드리블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편안하게 드리블을 해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토트넘의 역습 찬스를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왜 토트넘에게 중요했냐면 손흥민의 스피드가 당연히 토트넘의 역습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근에 토트넘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안 좋고 여기에 더해서 클루셉스키가 최근에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역습이 잘 될 때를 보면 손흥민 선수는 전방에서 침투에 들어가고 클루셉스키는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가 주지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토트넘의 역습이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았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클루셉스키가 오히려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리코 루이스를 끌고 움직이고 손흥민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잡은 이후에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드리블을 해서 들어온다. 이게 되니까 토트넘의 역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과 클루셉스키의 히트맵을 보면 클루셉스키는 중앙에 머무르고 있다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도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다가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나갈 때 중앙 지역으로 드리블 돌파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명확하게 공격으로 나가는 패턴 플레이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수비였습니다. 정말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지만 수비 이후에 손흥민의 드리블 돌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방에서 케인의 버텨주는 플레이, 이 두 가지가 살아났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경기에서는 호이비에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토트넘이 그냥 수비만 한 게 아니거든요. 올라와서 압박도 수행을 했는데 전방 압박을 할 때 맨시티가 자연스럽게 리코 루이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3백을 만드니까 최전방 3톱이 맨시티의 3백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리코 루이스와 로드리를 압박하는, 요 5명의 선수가 5명의 선수를 압박하는 전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때 맨시티가 후방 빌드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호이비에르가 리코 루이스에게 가는 볼을 피지컬로 밀어붙이면서 끊어낼 때가 많았죠. 여기서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이 무너지면서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를 가져올 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맨시티가 중앙에 있는 리코 루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 호이비에르가 리코 루이스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 장면에서도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득점이 나올 때도 보시면 맨시티의 3백을 토트넘의 3톱이 한 명씩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가 로드리, 리코 루이스를 호이비에르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맨시티가 리코 루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호이비에르가 정말 강력하게 리코 루이스를 압박을 하죠. 근데 여기서 리코 루이스가 호이비에르의 힘을 버텨내지 못하면서 볼을 빼앗기고 여기서 토트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내는 단단한 수비,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갈 때 케인과 손흥민, 클루셉스키를 활용한 역습 패턴,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준비해 나온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